또 사람이 또 오늘 제가 또 휴먼 에러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게 항상 가던 협회 지점에서 회의하는 줄 알고 거기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라 또 딴 데여가지고 또 택시 타고 오늘 또 택시비가 또 이 서민들은 택시를 이제 못 타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올랐죠, 많이. 아니 평상시 같으면 한 4,000원도 안 나올 그 거리가 7,500원이가 나왔어요. 이거 기본 금액이 올랐어요. 근데 또 거의 1,000원 올랐어요. 아 임정걸 아군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퇴근 못하고 회사에서 지금 왜 퇴근을 못 들어왔습니다. 하셨어요? 라이브는 처음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라이브 하기 때문에 퇴근 못 하셨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예, 라이브 때문에 퇴근을 못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저기 뭐야 아니, 지금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다 퇴근해버리고 없습니다. 아이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일부러 남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 출퇴근 거리가 좀 되세요? 네? 출퇴근하는 거리가 좀 되세요? 거리가 좀 아니요, 있어요? 저는, 거리로 따지면 8km입니다, 집에서요. 편도 8km? 8km. 예, 예. 편도 8km면 차 타고 가면은 얼마 안 걸릴 거. 뭐 한 14,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출퇴근 시간이요. 그럼 보통 한 6시 정도엔 퇴근하시죠? 저희들은 8호제라서 아침 8시부터 어, 5시까지 일하시고. 근무를 합니다. 예, 예. 그럼 5시에 퇴근하시면, 네. 러시아에 아, 안 걸리시나요? 예, 걸립니다. 예. 저희들 그러시구나. 회사는 5시 퇴근인데, 네, 주변의 공단에서는 또 6시 퇴근이다 보니까, 네. 6시 반, 7시까지 좀 차가 좀 밀리는 편이어서 저는 항상 7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5시에 나가도 밀려요? 그렇죠. 예, 좀 밀리는 편이죠. 예, 음,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요. 아, 많이 밀립니다, 거기가. 어, 일시적으로요. 어. 그러면 아침 8시까지 퇴근하시려면 집에서 아침에 기상 시간이 한 6시 정도 되시겠네요? 저는 예, 5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네. 회사 오면 한 6시 반 정도 됩니다. 좀 일찍 오는 편입니다. 어, 집에 같이 사시는 분하고 별로 안 친하신가요? 그닥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빠른 포기하고 너무 늦게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제가 이것저것 좀 일을 제가 좀 많이 저질러서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 좀 제가 만약에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저지른 일 하나만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어떻게 제 하시다가 이렇게 또 뭐 어제까지는 시험 준비한다고요. 어제 아랫개죠. 4월 1일 날 시험 하나 치고요. 그럼 뭐 자기 개발인데 뭐 그게 지도사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한번 쳐봤는데 예, 뭐 이론은 합격한 것 같은데요. 예, 1차는 예. 2달을 해서 2차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내년으로 뭐 넘길까?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도사 2차 말고? 지도사 2차 말고는 제 자격증 취득하는 게 이제 회사에서 예. 자격을 취득하면 이 당근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예. 그 어떤 자격증? 예를 들면 뭐 기능장을 따면 200만 원 이렇게 페이를 줘요. 그래서 매월이요? 아니 이제 아, 한 과목이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아, 기능장 위험물 기능장을 따면 야. 일시금으로 축하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같은 거 따면요? 네? 기술사. 기술사를 그랬지 어제 이제 아랫개 산업안전 응, 지도사를 응. 이론을 처음으로 도전해 봤는데 예. 합격은 했습니다. 1차 합격은 했는데 가채점을 보니까 2차를 그러니까 2달을 준비해서 과연 될 거냐 예. 아니면은 다른 플랜 2로 해서 다른 걸 먼저 하고 예. 이제 올해 한 9월 달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2차를 보느냐 지금 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번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한번 경험해 볼 요량으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요즘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렇네요. 2차 유행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어제 이제 한번 뒤져보니까 이 2달 만에 이건 도저히 제가 준비해가는 될 것 같지가 않다. 음. 어, 일단 뭐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보고. 그렇죠. 그래서 2차부터도 3차가 또 어렵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음. 일단 뭐 1차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예. 이제 다른 플랜 2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근을 취득을 하러 가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기능장을 따시든 어떻게 네, 회사에서 당근을 지급하는 뭔가를 했어요. 예, 그 예. 당근을 지급받으면 그거 그대로 그분 저는 절반입니다. 반띵. 예, 그, 그, 집사람한테 절반.
그 제가 절반. 괜찮은 시스템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집사람 항상 응원해 줍니다. 아유,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사이가 안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아, 그러시구나. 음. 그러면은 보통 어제 보니까 오늘도 저 오늘 저쪽에 있었거든요. 구로 쪽에 있었는데 일정이 예. 계속 그쪽에서 많아가지고 구로 쪽에 좀 있었는데 택시 타면서 쭉 지나가다 보니까 와 그래도 오늘까지는 벚꽃이 예, 난리- 저는 여기 난리더라고요. 지방이었어요. 여기 저 포항입니다. 벌써 졌어요? 다쳤습니다.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어제. 벌써 졌군요. 포항, 경주 밑으로는 대구까지는 아마 다쳤을 겁니다. 어제 어... 대구도 살짝 다녀왔었는데 아...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밑에. 맞아요. 예, 예. 야 요새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떤 네. 분이 벚꽃 구경 갔다고 어떤 영상을 딱 보내줬는데 진짜 무슨 CF 한 장면 보는 것 같이 이 벚꽃잎이 쫙 날리는데 진짜 엄청 멋있더라고요. 네. 야 우리 김은사 아고님도 다녀오셨어요 벚꽃 보러? 네, 그냥 동네 구경 했어요. 강아지랑? 아니요, 차 타고요. 아 혼자? 네, 뭐. 김은사 아고님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제가 네. 학교마다 방과 후 강사로 나가는 거라서요. 아 예. 네, 그래서 학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한 10분, 짧으면 5분 걸리는 데도 있고요. 아 길면 30분, 36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럼 학생이 대상이 누구예요? 방과학교면?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야, 요새는 한 반에 초등학생 몇 명 안 되죠? 네, 많이 없어요. 몇 명 정도 되죠, 요새는? 한 10명 뭐 이렇게 되나요? 15명 이렇게? 시골 같은 데는 한 학년에 한 4명, 5명. 4명? 네, 이렇게 와, 있고요. 심각하구나. 조금 큰 데는 그래도 한 반에 큰 데는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야, 20명이 아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통폐합한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뭐 대학은 이미 뭐 예전역에 그렇게 됐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바뀔지 예상을 참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도 되게 모르겠고 우리 김수아군님은 어떻게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포도 자꾸 먹으니까 나 배고프네 진짜. 근데 어떻게 벚꽃 구경 좀 했어요? 지난주에 하고 지금 코로나 걸려서 격리 중이라서 벚꽃 구경 못했어요, 이번 주에. 코로나 걸렸어요. 네. 야 증상이 좀 어때요? 끝물에 걸리셨네? 네, 끝물에 지금 목 아프고 응, 두통 있고 응. 뭐 몸살 음. 있고. 며칠 정도 지금 된 거예요? 저 금요일날 확진됐으니까 4일차. 요번에 처음 걸린 거예요? 코로나? 네, 저 처음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이게 딱 걸렸을 때 큰일 났다 코로나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몸살이랑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거의 끝물이니까 또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어도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는 코로나 아니면 아니다. 이거 진짜 코로나다. 이 코로나가 아닐 수가 없다. 네, 이건 진짜 코로나다. 너무 아. 아프다.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건가요? 지금도 좀 어지럽습니다. 이 불꽃 투혼입니다. 이 라이브 네. 강의실을 위해서 어떤 분은 퇴근을 안 하고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렸는데 이런 것보다 이게 라이브 강의실이 더 중요하다고 김은사고님 포도를 그럼요. 드시면서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눈물 납니다 진짜. 우리 임종원 하고님은 코로나 네. 이번에 한 2, 3년 상간에 저는 작년 8월 15일 날에 걸렸습니다. 광복 좋네. 아이고. 집회 나가셨어요? 8월 14일 날에 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장 시험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2차 시험. 네. 이제 학교 가서 시험 치고 네. 15일 날 되니까 네. 목이 이상하게 좀 칼칼해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요즘 뭐 코로나 걸리면 목이 칼칼하다 하던데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때 이제 큰애도 서울 있다가 집에 내려오고 이래가 일단 다 격리시키고 가라 아빠 이상하다. 좀. 그래서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 혼자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네네네. 그냥 뭐 아주 희미하게 그냥 두 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게 나도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뭐 일주일 격리해도 아픈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몸만 그냥 그런 낌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5일째 이제 다시 제가 자가 검진을 해보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한 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대부분 보면은 좀 오래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5일째부터 해가지고 이제 7일 지나고 그다음에 회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일주일 이제 회사 뭐 휴가로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5일째부터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도 안 아프게 그냥 보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요.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 힘들게 보내고 어떤 분은 이게 본인 걸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 김은사 학원님은 코로나 걸렸어요. 그냥 딱 보기에는 코로나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걸렸었어요. 아 진짜요? 한참 그 하루에 60만 명 찍을 때 있잖아요. 막 피크 칠 때. 네, 딱 그날 걸렸어요. 4월에. 그 코로나 걸리면 그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휴가 본인 뭐 연차해서 까는 건가요? 방과후 강사는 이제 프리랜서니까요. 아, 예. 시간제로 받는 거라 네. 그냥 돈을 못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걸 학원님은요? 저는 관계 없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휴가가 되니까요. 김수 학원님은 어떻게? 저희 지금 연차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거 걸리는 것도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옛날에는 시기를 이제- 잘 타고 걸려야 돼요. 예.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지원금 창고를 있을 할 때 해야 혜택도 받지. 지금 거의 끝물에는 지금 뭐 오늘 제가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내일은 또 서울대에 가서 강의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동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서울대에서 끝나고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지하철 딱 탔는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일단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겁나기도 겁나고 그리고 또 이게 학우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랑 상관없이 이 공공시설이잖아요. 지하철도. 근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각각 지하철 타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이동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통화를 막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또 정자외국 가가지고 웬만하면 그렇게 통화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쳐다보면 안 하거든요. 통화하다가도 끊거든요, 이렇게. 근데 꿋꿋하게 계속 하더라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더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어떤 시선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안내 방송에서 서로 간의 에티켓입니다. 그 열차 안에서의 통화는 자제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데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내용도 중요한 내용도 아니더만 보니까 뭐 점심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점심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점심도 못 먹었는데 지금. 아무튼 뭐 그런 거. 굉장히 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거치면서 좀 뭐라 그러지? 그동안에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괜찮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서 더 경각심이 많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우스갯소리로 저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코로나도 등치 보면서 이렇게 등치가 너무 크면 안 걸리는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교수님 하고. 모르는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는데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맞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임종원 학우님처럼 이게 뭐 그냥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서 확인해 봤으니까 이게 내가 코로나인 줄 알지. 그런 거 없이 저같이 무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혹시 가족 중에서 걸리신 분은 없으시고요? 저는 집사람은 이제 그 1차 예방 맞고요. 2차 예방 맞고 네. 주사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3차 예방은 아예 주사를 안 맞더라고요. 안 맞더니만은 지금도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방주사 3차까지 안 맞았는데도 안 걸리고 있거든요. 저는 3차까지 그래서 맞았는데. 예, 그 집사람은 2차 맞고 예, 예.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일주일 고생하더라고요. 주사 맞고 코로나 예, 걸리고 예. 이걸 떠나서 아니고 그냥 2차 예방주사를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는 3차는 주사를 아예 안 맞더라고요. 어. 맞아도 아프고 걸려도 안 그렇다는데 말로 맞냐고 이렇게 하더니만 안 맞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걸렸는데 하나도 안 아팠고 어. 집사람은 뭐 2차까지밖에 안 맞았는데 아직도 안 걸렸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김현석 아군이 너무 안녕하세요. 과민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뭐 느껴지고. 어.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그러니까 다 천차만별인 게 그 예방적 그 백신 맞은 것도 저 아시는 분은 첫 번째 1차였나? 1차 맞고 몸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했다고.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2, 3차 다 안 맞아버렸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차까지 맞았는데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따끔하네 뭐 이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그리고 또 그 3차 백신 접종한 이후에 변종이 자꾸 생겼잖아요. 네. 근데 와 3차 접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령자분들이 코로나 걸리니까 이게 와 소위 우리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 빈도하고 강도 중에서 빈도수는 급격하게 많이 줄었는데 강도가 엄청 세진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하고 네.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3차 이후로는 기저질환하고 상관없이 그 고령자들은 일단 코로나 걸리면 진짜 제 주변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어머님이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들었어요. 월요일 날 장례식장 갔어요. 금요일 날 코로나 걸렸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근데 제 주변에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만 한 3분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코로나가 이게 예전에 초창기 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걸리고 기저질환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변종이 자꾸 생기면서 야 그런 공식이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세영 학원이 안녕하세요. 코로나 걸린 적 있어요? 지금 한창 이슈가 코로나인데 우리. 저 초기에 걸렸었어요. 아 초기 언제 그 김은사 학원님도 하루에 한 60만 명 나올 때 창궐할 때 그때 걸렸었대요. 본인도 김세영 학원님도? 저요? 네. 저 네, 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기억을 네. 더듬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현석 학원 백신 안녕하세요. 맞기 전에 아, 네네네. 걸렸습니다. 김현석 학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강아지 이쁘네요. 뭐 매주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자기 저기 뭐 반려견들 소개하는 장도 아니고 이거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김은석 의원님. 네, 네. 네네네. 제가 입 모양만 보고는 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김세영 의원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특이사항 없으세요? 운동하면서 뭐 지금 삭신이 쑤신다든가 뭐 아니면 내가 다시는 내일부터 안 가리라 이런 다짐만 했다든가 뭐 이런. 그 허벅지가 아주 뭉쳐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하체 운동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 목요일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는데 네, 아직 뭉쳐 있어요. 스트레칭 충분히 했어요? 아니요. 들리시나요?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풀어줘야 돼요. 더 오래 가요. 안 풀어주면.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세가 제 나이 또래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제가 이제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이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역배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우 중에 한 친구가 그저께 이제 같이 삼겹살을 먹자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러 딱 갔어요. 만났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야. 쩔뚝쩔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고 다리를 절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아 요새 내가 작품 들어가는 게 있는데 뮤지컬 들어가는 게 있는데 좀 이렇게 춤도 춰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요량으로 그 하천을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뛰었던 생각만 해가지고 예전에만 한 번에 막 10km씩 그냥 막 뛰었으니까 뭐 10km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다 옛날 생각하면서 한 이틀 3일을 뛰었는데 그다음부터 못 일어나겠다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골로 갈 나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 점검하면서 해야지. 옛 생각에 무슨 5km, 10km, 아니 5km도 그게 몸이 뛸 수 있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뛰어버리면은 훅 가는데. 제가 안 그래도 학습 자료실에 이제 어깨 관련된 질환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올려놨는데 유난히 제 주변에서 예전에도 제가 많은 분들 이제 운동 치료할 때도 그렇고 요새는 특히나 더 어깨 질환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기면 팔 쪽으로도 전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방사통에 의해서 팔도 저리게 되고 두통도 오고 그러거든요. 목 쪽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학습하시게 되겠지만 이 트리거 포인트를 모르니까 통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 지금 현재 통증이 일어난 데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어깨 위쪽이 문제면 팔로도 내려가고 등으로도 내려가고 앞으로도 내려가거든요. 어느 날 복근이 막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제 통증에 특히 이 복직근이나 이런데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그 유사한 어떤 트레이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그 통증이 되게 낯설잖아요. 그죠? 그 방사통이라는 게 낯설어요. 내가 그걸 안 써보면. 그러면 흡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기가 아픈 줄 알아요. 이 통증이 막 유발되는데 이게 근육이나 결합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증이 너무 낯설고 너무 힘드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복근은 통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 횡격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다 덮고 있잖아요. 복직근이나 복행근이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흡 근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되게 민감하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 계속 통증이 막 발생하는데 소주? 네, 소주는 나중에 드시고 그 소주는 지금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소주 얘기할 때가 아니고. 아 소주 맛있겠네. 아니, 갑자기. 아니 밥 반찬이 뭔지 모르겠지만 소주는 지금 참 좋네. 그뭐이 통증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그 영상은 봐보세요. 그 어깨에 관련돼서 한번 봐보시고요. 그 임정원 학우님은 혹시 그 음주 하세요? 저 술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조금 의도적으로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뭐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 저는 뭐 금년은 담배는 아예 어릴 때부터 안 피워가지고요. 네. 안 피워가지고 뭐 계속 쭉 금년도 아니죠. 뭐 안 배웠으니까. 아예 한 모금도 펴보신 적이 예, 없고. 안 피웠습니다. 안 네. 피웠고 집에 이제 제가 총각 때 집에 엄마가 제발 아버지처럼 담배 피우지 마라 하길래 그 이야기 듣고는 담배를 아예 뭐 접어 안 접했는데 네. 술은 좀 제가 좋아했는데 건강에 이제 술을 좀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요. 아니 제가 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명언 있잖아요. 하면 된다. 예. 근데 자꾸 안 하다 보면 하면 되나? 그다음에 하면 될까? 이렇게 예.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요. 예, 어제 저 교수님 그 5강을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네네. 가동성하고 자세에 대해 가지고 네네네네. 어제 그 강의를 듣고 네. 제가 겪었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할 걸. 저 일찍 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어제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테니스 엘보도 걸려봤고요. 그렇죠. 네. 또 어깨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회전근개도 좀 괜히 많이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수기치료 또 다녀도 받고. 아 지금은 어떠세요? 원장이 직접 하면 또 뭐 낫다 이래갖고 돈 비싼 것도 다 받고 이런 걸 제가 좀 겪었습니다. 그게 불과 2, 3년 전에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 실제로 그 치료한다고 보니까 뚝 소리가 났어요. 저는 팔 부러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뚝 소리가 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이게 치료하는 게 이게 맞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이거 인식을 했죠. 일단은 치료를 받고 뚝 소리가 나고 굉장히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되니까 팔이 안 올라가던 게 올라가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 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제 강의에 나왔던 대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우리 그 평균의 어떤 그 함정이라 해야 되나 그쵸, 어떤 그쵸, 그런 그쵸.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어제 좀 많이 좀 느꼈었습니다. 그런 현상에 집착하다 보면 2단에 빠지게 네. 됩니다, 이제. 네. 네. JMS 빠지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 단골집 식당 이제 저 삼겹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삼겹살 너무 좋아해서 혼자 가서도 먹고 이렇게 먹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의 인테리어하고 디자인을 제가 해줬어요. 간판도 제가 만들어드리고 뭐 이제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 올 때는 뭐 이런 경우죠. 삼겹살 1인분의 단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저기 단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단가 좀 올려주세요. 근데 먼저 올려는 드리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거기 7,000원일 때부터 갔나? 20면이 좀 넘었거든요. 거기 간지가 네. 다닌 지가 처음에 한 7,000원일 때부터 갔는데 지금 그 2배가 넘었죠. 1인분에 15,000원 이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혼자 한 3인분 먹어도 밥 먹고 뭐 해도 한 3만 원 안에서 다 끝났는데 지금은 3인분 먹으면 조금만 뭐 하면 그냥 5만 원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뭐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 올라가니까 막 오늘 제가 느꼈던 뭐 택시도 탔더니 기존에 한 3,000원 초반대 나오던 게 막 7,500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택시 하시는 그 기사님한테 요새 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일단 뭐 10시 이후로는 손님이 아예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 주변에 어제도 제가 연구실에서 한 11시까지 있었나? 11시까지 있다가 집에 이제 걸어가는데요. 어제 이거저거 뭐 하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정도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일찍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오늘 밥을 먹어야지. 한 번 지나간 끼니는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걸어가는데 24시간 간판 켜져 있는 데가 문 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택시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늦게까지 뭔가 서로 간에 회포를 푸는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 뭐 그러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야채값이나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원자재값 다 올라갔잖아요. 막 전기값부터 다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두리도 아닌데 10시 정도 넘어가면 갈 데가 없어요. 밥 먹을 식당도 별로 없고 카페는 당연히 없고 이 풍경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야 참 그렇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김서영 아구님 스트레스는 뭘로 푸세요? 운동으로 푸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동으로 풀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잡니다. 그 잠도 너무 많이 자면 허리 아프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잠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에 어떤 체력을 많이 소진하고 잤을 때 뭔가 꿀잠이 드는 거지 이게 별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누워만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좋더라고요.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음, 운동하는 거 빼고 뭐 운동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제 통제를 벗어날 때?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될 때 일할 때 특히 그래요? 네네. 그럼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데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시겠네?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면 좋습니다. 임종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컨트롤을 좀 하고 싶고 인간관계 내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 범위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어떻게 하죠 그런 걸?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예를 들면 집에서 집사람하고 스트레스가 쌓였다든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네. 그냥 운동복 입고 밖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저 혼자
뭐 뛰다가 오면은 딱 싹 다 풀려 있고 뭐 그런 건데 어. 이게 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어. 이래 되면은 네. 뭐 대인 관계에서는 어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내국인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그래도 우리가 다 한국말을 잘하고 뭐랄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나 그 표정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알잖아요. 상대가 싫어하고 있다, 굉장히 화가 났다. 이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화해의 제스처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 점점 악화되어 간다.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토요일 날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이제 그 제가 나왔던 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논문 연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두 분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두 분 다 이제 평택에서 근무하시네요. 이제 평택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매주 이렇게 잘 나오시던 분이 2주에 한 번씩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가 어제 이제 딱 나온 거예요. 한 3주 만에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이 얼굴을 딱 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표정 딱 얼굴을 봤는데 얼굴 딱 보고 표정 보고 이런 분위기 딱 보니까 이 사람 번아웃 왔구나. 뭔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눈치 없이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너무 안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이니까 내가 한 3주 정도 못 나가니까 더 못 나가면 또 미안해서 나왔는데 또 꼬치꼬치 캐물으면 또 굉장히 그러니까 또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딱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이제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50대 이제 후반 정도 되시거든요. 미군 부대는 정년은 62세인데 연장해가지고 68세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나 이런 건 세지 않고 급여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근무할 수 있고 또 미군 부대는 이제 오샤 규정,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준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니까 거기서 1년에 한 코로나 있기 전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본토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교육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다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거의 가서 체류비나 이런 거는 이제 본인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해당 교육과정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건 다 이제 부대에서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그 왔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저희 최 박사, 나 옮길까? 이러는 거예요. 다쳐갔죠. 이제 50대 후반 이제 좀 있으면 정년 되시는 분이 이제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연장하면 더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이 한 20년, 30년 가까이 있었던 거기에 계속 있고 싶지. 이 자리를 또 옮긴다는 건 뭐 저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리를 옮긴다는 거는 또 적응이란 걸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최 박사, 나 옮길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럴 때 보통 그렇게 본인의 고민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결정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고민하고 이럴 때는 정말 아리송하고 그러면 누구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혼자 고민하거나 진짜 내가 어떤 멘토 정도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모든 거 허심탄회하게 다 풀어놓고 한번 고민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본인이 이제 다 결정해놓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뉘앙스, 분위기 그리고 그 단어들 이렇게 딱 들으니까 옮기려고 이제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그냥 거기다 대고 당연히 옮겨야죠. 옮기지. 사람이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어도 별로 안 좋아. 옮겨요. 뭐 거기 계속 있으면 뭐해. 내가 3년 전에 그러니까 보통 미군 부대는 미군들이 이제 다 미국 애들이잖아요. 그럼 국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군무원 같은 그런 거죠. 군인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 도와주는 역할. 근데 그게 뭐 7급부터 13급까지 있나? 하여튼 최대한 많이 올라가면 이제 13급 정도 그분이 13급인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그 본인 매니저로 있었던 미군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서로 막 이렇게 막 진짜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그 매니저가 한 10개월 뒤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서 버텼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딱 그래서 그 매니저가 본국으로 가는 순간 야 다시는 너 볼 일 없어 이러면서 딱 보냈는데 2년 뒤에 다시 와버린 거야 그 사람이. 자기 매니저로 또 와버린 거예요. 5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안 보이죠. 자기 정년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지를 보통 잘 안 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 다시 왔다는 거는 우리가 뭘 요추해 볼 수 있습니까? 아예 맘먹고 너 아주 그냥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아예 맘먹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그래도 한 40대나 50대 초반 정도만 돼도 기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겠는데 아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서 옮겨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옮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내밀한 과정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사실은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나도 가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미군 부대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한국말보다 영어를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세요. 잘하긴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나라 말보다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 면에서 그 미군하고 이렇게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미국에 가서도 교육받을 때도 그렇고 딱 보면 이 미국 애들도 못된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예 상대를 골탕 먹이려고 이 상대가 본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안 된다는 거 알고 더 집요하게 영어로만 하는 애들 막 뉘앙스도 이상하게. 그 도대체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막 그렇게 일부러 말하는. 근데 이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자꾸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인데 그렇게 막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막 이렇게 굴려가면서 막 제대로 잘 이해 못하게 이렇게 말해버리고 끝나고 나면 이 회의록도 정리하고 막 이게 결정사항이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진행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7시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이더라? 4시 퇴근인가 그래요. 거기는. 근데 뭐 저녁 10시가 돼도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다는 자꾸 내렸으니까 그럼 그거를 지금 이제 50대 후반 나이에 녹음해가지고 그걸 계속 들어가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 뉘앙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거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게 또 맞는 거 같고 이러니까 이게 어떤 내가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시달리니까 굉장히 그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이게 내가 뭐 하나 싶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이 비근한 경우 그래도 우리는 다 내국인들이고 우리 서로 다 한국인들끼리 하다 보면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뭐 이런 걸 못 알아듣고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 김현수 학우님. 네. 네, 제가 방금 전에 그 미군 부대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혹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는 본인만의 어떤 비법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자죠. 잡니다. 아니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냥 주무세요. 네.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게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혹시 김수하고님 좀 어때요? 스트레스 막 받았을 때? 그 사람하고 풀어보려고 하냐고요? 아니면은 아니 저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요?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거 풀려고 하는 본인만의 비법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전 뒷담 까요. 뒷담. 욕해요 뒤에서. 말로 풀어요 저는 말로. 그게 말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혼자 푸는 거지. 그 사람하고 따로 차 마시고 밥 먹고 해보는데 그러고 뒷담도 까요. 아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너무 솔직하게. 원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교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본인만의 비법이 뭔가 아니 뭐 정해놓은 건 아니 답정너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네. 본인만의 뭐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봤죠.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예요? 따르는데 뭐 잠자는 거예요? 이러면 그다음부터 뭐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싸워야죠. 네? 싸워야죠. 싸워야 아, 되는데. 싸운다. 근데 그 대상 자체가 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 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스트레스를 받은 대상하고 싸워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권 갖고 있는 그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떡하냐고. 아니,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오늘 다들 힘드신가 보다. 아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오늘 아유 라이브만 그 올리지 저기 마세요. 뭐야 그 상사하고 맞짱 뜬다고요? 그럼요. 임종건 아버님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솔한 자리인데 오늘 뭐 원래 항상 이랬는데. 이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김은사 하고님은 좀 어때요? 아무래도 프리랜서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마주칠 일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네. 그 차에다가 빵빵한 노래 엄청 크게 틀어놓고 드라이브 가요. 시골길로. 혹시 저기 어디 사세요? 거주지가 어디예요? 저 충청도 논산이라 깡촌이에요. 아 논산. 아 논산. 그렇죠. 제가 훈련소를 논산에 갔는데. 저 바로 여기 집 앞에 있어요. 논산 훈련소요? 네, 연무대예요. 아 연무대예요? 네. 아 논산. 건양대랑 가까워요? 네? 네, 이제 건양대 학교 병원은 대전에 있고요. 어. 건양대학교 논산 캠퍼스는 논산에 있어요. 한 차로 15분. 건양대 논산 캠퍼스에 있어가지고 누가요? 가까워. 딸아이가 아 건양대 따님이. 논산 이번에 입학을 해서 데려다 줬거든요. 어. 엄청 멀더라고요. 진짜 멀더라. 그 김현수 하고님 댁이 어디신데요? 안산이요. 안산. 안산에서 논산이 뭔가요? 멀더라고요. 멀어요. 3시간 걸리는데. 3시간이요? 예전에는 그 차로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 요새는 2시간이 뭐야? 제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딱 차 갖고 가는 그 한계 지역은 이제 아산도 못 가겠어요. 서울에서 아산까지 차 갖고 못 가겠고 한 용인 정도? 용인 정도는 내가 딱 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무조건 KTX나 뭐 다른 거 이용하지 이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저는 부산이라 네.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까지 운전하고 또 시댁이 광주라 명절에는 부산 찍고 광주 찍고 그렇게 와요. 야. 그러면 운전이 한 6시간? 그 정도. 그게 스트레스예요. 야, 16시간. 안 그래도 오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종합보험 갱신하라고. 근데 또 할인이 한 20만 원 또 되더라고. 하도 그 차도 안 타니까. 한 10, 한 5만, 한 14만 원 또 할인되더라고요. 1년에 10,000km도 안 타니까. 어우, 진짜 운전 안 하시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차가 거의 뭐, 그래서 엔진오일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요. 그냥 매년 3월에 엔진오일 가는 달이에요. 운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임종원 아버님은 혹시 어떠세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아, 예, 저는 15,000원 정도가 맥스더라고요. 15,000원이면은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5,000이면 그냥 예. 평범한 것 같은데요? 보통에서 조금 넘으려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15,000km. 우리 김은사 아버님이 의외로 많이 그 키로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중고차 받은 거라 네. 23,000km긴 한데 지금.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채팅 보느라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못 들었어요. 아니 지금 아까 미군 부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게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게 대화가 이렇게 안 되니 1년에 1년 얼마나 뛰었어요? 하거든요. 네?
제가 1년에 3만 5천 정도 타거든요. 35,000? 엄청나게 많이 쓰시네요. 영업도 아닌데요. 제가 건설업인데 그 본사에서 공무를 보다 보니까 현장 시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지방으로 지금은 좀 줄었죠. 그런데 젊을 때라니 20대, 30대 때는 더 많이 탔어요. 아침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서산 찍고 김제 돌아서 다시 이제 그 동쪽으로 돌아서 춘천 갔다가 그렇게 막 돌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하루에요? 예, 하루에. 새벽에 갔다 오면 그러면 이제 서울 도착하면 새벽 2시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성 찍을 때 기성 시찰 돌면 그렇게 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타시는데 35,000km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3만 5천이라고요. 그때는 3년마다 차 바꿨어요. 택시 운전기사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 지금은 근골격계 그 질환이 저한테 지금 온 게 뭐냐면 네. 어깨 50견 네. 그리고 이 손목에 그 테니스 엘보 골프 네, 네. 엘보 내상가형, 외상가형 다 왔고 손목 터널 주문 오고. 예, 그래가지고 치료받는데 병원 가니까 다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온갖 치료를 다 받으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운행하시면 당연히 몸이 견디기가. 예. 처음에 팔이 약간씩 저려오고 예.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이 수업이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예. 초창기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그대로 뒀더니 이게 목이 당겨오고 손가락이 저리고 그 다음에 머리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손이 그렇다가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예. 왼손이 그렇다가 오른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사진을 찍더니 하는 얘기가 척추가 이렇게 휘었대요. 휘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휘었고 목이 일자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깨의 근육이 경직이 되다 못해 여기가 굳어서 이 석회질이 끼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다 받고 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무슨 치료 12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호미로 막을 걸 가려로 막는구나. 야, 몸 잘 풀어주세요. 진짜. 근제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도 안 들어갔으면 어떨 뻔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근데 사실 보험 안 들고 몸 안 아픈 게 좋죠. 보험 들고 몸 아픈 거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수업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체에도 네. 이런 수업이 돌아가서 좀 기업체 네. 업체들한테도 이 회사의 기업체 직원들한테도 이런 수업들을 좀 해주어서 미리 좀 상식들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안 그런 생각이 그래도 좀 들더라고요. 네이버 측에서 연락 와가지고요. 네. 진행을 좀 할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사실상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수업 들으면서 진짜 내가 진짜 표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임종건학원님도 그랬는데 다 표본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나도 그쵸. 이런 생각 왔을 때 우리 그럼 김현수 학원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젊으시지만 아까 본인이 표현하셨던 대로 그렇게 젊을 때 한창 그렇게 막 정말 아픈 줄도 모르고 통증이 있는 거야 전국 왜 이렇게 좁아 하고 정도로 막 이렇게 다니실 때 그때 본인을 위해서 했던 어떤 건강관리 방법 이런 게 좀 있었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고 일에 완전히 몰두하셨어요? 헬스는 했었어요. 헬스. 헬스하고 운동 골프 치는 건 어차피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네. 건설 쪽 일하면 골프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거고
그거 했었고 테니스는 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했고. 저기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임종걸 아버님 저기 서로 네. 엘보 동기끼리. 저기. 아니 제가 아까 그 김서영 아버님이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왜 다리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다리 운동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그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 김서영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걸 딱 들어봤을 때 뭔가 촉이 이렇게 탁 오는 게 운동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저 때가 고비인데 저 때 좀 넘어가면 괜찮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왠지 지금 아까도 제가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본인이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굉장히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몸이 이 좋은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해야지 운동을 막 이렇게 과격하게 나 운동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막 무리하게 운동하면 절대로 오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 한 13년 전에 반달연골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무릎을. 왜요? 13년 전에. 왜요? 다리가 안 좋았어요. 제가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운동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무릎 반달연골은 노인성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반달연골이 이렇게 닳아가지고 네. 진짜 실날같이 남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아닌데 그게 더 놔두면 계속 파손이 된다고 해서 뭐 물 차고 막 그랬어요? 물도 차고 이게 막 걸레처럼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절제 수술을 했는데 몸을 자기 몸을 이렇게 너무 혹사를 시키지 말고 운동도 저는 이제 헬스하고 운동하고 이걸 막 열심히 하면 몸이 막 회복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짜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의도대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자꾸 운동을 안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열심히 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운동을 하되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헬스가 아니라 수영이 맞다고 하죠. 수영. 수영이나 그러니까 유연성 있는 운동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헬스를 할 때는 헬스를 했더니 그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바람에 되려 더 역효과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헬스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서 운동을 선택해야 이 근골격계 질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영을 하세요 주로? 예, 수영을 더 많이 해요. 그럼 지금은 괜찮으시고? 지금은 뭐 어깨 이거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전만큼 이제 계속 악화가 되진 않죠. 지금은. 그 무릎 쪽도 괜찮으시고? 네, 무릎은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관리를 했었으니까 지금 괜찮아요. 운전도 예전처럼 뭐 그렇게 막 장거리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못해요. 게다가 현장 다니면서 제가 현장에서 또 떨어져서 척추를 한번 다쳤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할 얘기 많은데. 참나. 뭐 저기 체험 삶의 현장이는 완전히 너무 얘기가 할 얘기 많은데. 안타깝네요. 시간 다 됐네. 어떡하죠? 그래서 이 수업이 재밌어요, 저는. 좋죠. 나중에 한번 진짜 요거 학기 중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방학 때라도 한번 학교 측에 요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좀 해서 서로 만나서 테이핑도 서로 한번 이게 사실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몇 번 붙이는 거 보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되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주변 제가 웃은 게 요거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기능성 운동인데 예전에 경찰 특공대나 아니면 굉장히
고기능성 운동이라 체력이 많이 요하는 그런 선수들이 했던 트레이닝 방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김현수 가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스라고 하면 어떤 공간에 가서 루틴에 짜여진 대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뭐 유산소성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헬스라고 한다면, 이 크로스핏 운동은 그날에 이제 해야 될 게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올라와요. 예를 들면 2kg를 전력 질주를 하고 나와서 뭐 푸시업을 몇 개를 하고 턱걸이를 몇 개를 하고 뭐 복근 운동 몇 개 하고, 이게 한 루틴이면 이걸 세 루틴에서 뭐 몇 분 만에 딱 들어오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경쟁도 붙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강한 압박이 걸리는 그런 운동인데, 2014년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2014년인가 2013년에 그 크로스핏 대회가 국내에서 열렸어요. 제가 알기로 그 이후로는 국내에서 그 대회가 안 열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아시안 게임이 이제 국내에서 딱 열렸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그 리저널이 아니라 그 그거 발런티어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거든요. 테이핑 봉사하러 참여했었는데, 선수들이 하도 이게 굉장히 하드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쳐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핑이나 이런 것도 그 특정 업체가 몇 박스씩 막 이렇게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저 혼자만 테이핑 쓰는 게 막 한 박스 넘게 혼자 막 쓰고 하도 이거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보통 그때 제가 사용했던 테이핑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찾는 이 키네시오 테이핑은 보통 지금 사면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사는데, 제가 그때 썼던 게 막 20,000원, 50,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하나에.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인 돈으로 사라 그러면 사기 되게 살떨릴 정도의 그런 건데, 그게 몇 박스 남으니까 이제 막 다 해주는 거야, 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자원봉사로 이제 서포터로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테이프 붙이라 그래도 잘 못 붙이더니 몇 번 하니까 자신감이 막 하잖아요. 나중에는 미라를 만들더라고. 뭐 몸을 다 붙이는 거야. 이 테이핑은 많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막. 내가 야 그렇게 하면 야 그러면 수술하는 것도 손가락 다쳐도 전신 다 하냐 그게? 맞는 데만 딱딱 해줘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이핑이나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겁먹고 이게 또 혹은 잘못되지 않을까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시는데,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거 해서 자신감을 좀 키우시면 여러분들도 미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가족들 다 미라 만들고 막.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아침부터 일정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힘이 별로 없었었는데, 우리 임종원 학우님부터 우리 김현수 학우님까지 굉장히 재밌는 얘기, 아내분과의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몇만 킬로라고요? 1년에?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사실 제가 아까 초장에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김은수 학우님이 포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포도 먹을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원래 세상에 가장 추잡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 뭐 먹는 거 보면서 침 꼴딱꼴딱 삼키는 게 되게 추잡스러운 건데, 제가 사실 그런 거에 오늘 좀 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시간이 또 이제 또 다음 라이브 수업 강의를 또 하러 가야 돼가지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임정원 학우님 귀가 잘 하시고요. 김현수 학우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김서영 학우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 김현수 학우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자기 신체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고 이런 게 아니고, 근육통이 왔으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칭해서 풀어야죠. 자꾸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통증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 몸에 통증이 있다는 건.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못 배우셨으니까 그래도 본인이 아는 방법 한도 내에서 근력 운동을 어떤 형태를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하는 게 위험한 거지, 스트레칭은 괜찮아요. 잘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